안녕하세요. 뱅크리스 코인 투자 다오입니다. 오늘은 랜딩, 그러니까 코인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디파이를 기본적으로 다양한 중소은행들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코인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투자다오에서는 항상 안전한 투자 그리고 또 안정적인 투자를 강조를 하는데, 이 코인을 대출받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디파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랜딩을 해서, 그러니까 코인을 빌려서 풍차 돌리기를 하고 이런 다양한 전략들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좀 복잡한 이야기나 위험한 대출 전략 이런 것들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나마 안정적으로 원하는 코인을 맡기고 또 다른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만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도 대출 받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적절한 대출을 받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럼 어떻게 코인을 대출 받을 수 있는지 그 기본에 대해서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파이라마에 들어와서 이 왼쪽으로 스크롤 내려서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밑으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랜딩 프로토콜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출에 특화된 DApp 서비스들 랜킹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순위는 TVL 순으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양의 코인을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맡겨놨느냐, 이걸 기준으로 매겨진 순위입니다. 이 랜딩 프로토콜들의 전체 TVL을 한번 보면 24년 들어서 최근 25년까지 엄청나게 TVL이 늘어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장인 만큼 사람들이 담보를 많이 맡기고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 매우 다양한 랜딩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 1위에 있는 에이브, 아베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곳에서 담보를 맡기고 대출을 받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게, 이 디파이에서 코인 대출을 받는 건 기본적으로 과담보입니다. 일단 순서상으로 먼저 담보가 될 만한 코인을 맡겨놓고 거기에서 담보 비율 몇 %까지 다른 코인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기준은 다 달러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물론 담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담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대출 받는 목적에 따라서 신용을 체크해서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때 어떤 직업과 월급 같은 수입을 본다든지, 신혼부부 같은 게 증명이 되면 대출 우대를 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디파이에서는 과담보가 기본입니다. 내가 100달러치의 비트코인을 맡겼다 하면 빌릴 수 있는 건 100달러에서 50% 혹은 70%, 80% 이 정도만큼의 다른 코인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랜딩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코인을 빌리는지에 따라서 담보 비율이 각각 다 다릅니다. 그리고 대체로 담보 비율이 거의 이제 1대1 정도, 그러니까 담보로 맡긴 코인의 가치와 내가 빌린 코인의 가치가 동일하게 같아지면 청산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청산 비율도 서비스마다 다 다르긴 한데, 대체로는 정확히 1대1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전마진을 둬서 1대1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서 조금 더 빨리 청산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코인 선물이랑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코인 선물은 대출을 받을 때,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쓸 때 거래소에서 허용하는 만큼 적게는 10배, 많게는 50배, 10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파이에서는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딱 1배도 못 빌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고 레버리지로 선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감질만 나고, 이게 얼마나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은 레버리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선물에서는 스탑로스도 걸고 테이크 프로핏도 걸고 이렇게 미리 설정을 해놔서 안전하게 손절을 하거나 이럴 수가 있는데, 디파이에서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특히 내가 이 담보로 맡긴 코인이 변동성이 엄청 큰 알트코인이거나, 아니면 내가 빌린 코인이 그렇거나 해서 이 가격이 급락을 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담보 비율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는 않도록 수시로 관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 디파이라마로 돌아와서 안전한 링크를 통해서 여기 아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오픈 앱을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커넥트 월렛에서 지갑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베이스 체인에다가 CBBTC를 담보로 넣고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대출 방법인데, 왜냐하면 많은 코인 투자자들은 일단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장기적으로 홀딩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서 기왕 비트 이더 계속 홀딩할 거 이렇게 담보로 맡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그걸로 다른 곳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코인을 놀리지 말자는 전략인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비트와 이더 가격이 하락할 걸로 본다, 그래서 디파이에서 숏을 잡고 싶다 하면 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인 USDC를 담보로 넣고
비트나 이더를 대출받으면 됩니다. 진짜 비트랑 이더 가격이 떨어지면 나는 지금 이걸 빌렸다가 나중에 더 싸진 가격으로 비트 이더를 갚으면 그 차익을 먹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그냥 그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언제나 숏은 신중을 해야 하니까 절대 추천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을 빌리고 싶으면 먼저 담보를 넣어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여기 상단에 마켓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베이스 체인 마켓으로 갈 겁니다. 보시면 여기 CBBTC가 있죠. CBBTC를 클릭해서 들어가 줍니다. 일단 먼저 여기에 서플라이를 눌러서 담보를 넣어줘야 합니다. 혹시 다른 체인으로 지갑 네트워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위치 네트워크를 눌러서 체인을 바꿔줍니다. 은행에 자금을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듯이 여기에도 이자가 있습니다. 여기 CBBTC에서는 맡기면 이자가 0.35%를 받을 수가 있네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랜딩 마켓이다 보니까 예치 이자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자를 받으려고 예치를 한다기보다는 이걸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넣는 거죠. 저는 가지고 있는 CBBTC 전부 X로 해서 예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보드로 가서 제대로 예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 서플라이스에 제가 CBBTC를 예치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게 여기 담보화가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CBBTC를 예치하기만 한 거지 이걸 담보로 사용은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X를 눌러서 여기 활성화, 초록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걸 담보로 삼아서 다른 코인을 빌릴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코인 USDC,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빌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 바로 옆에서도 같은 베이스 체인에 있는 코인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USDC를 보면 연 이율이 API로 지금 11.6% 정도 이자를 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꽤 비싸죠.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불장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가서 다른 코인을 사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대출을 굉장히 많이 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자는 원금에서 늘어나는 형태로 이자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할 원금이 점점점 이제 연 1.6%만큼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하겠다 하면 적어도 연 12%보다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합리적인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USDC를 빌리기 위해서 바로를 눌러보겠습니다. 여기서 맥스를 누르면 저는 지금 43달러어치의 USDC를 빌릴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헬스 팩터 이게 담보 대비 내가 얼마나 빌려가느냐인데 이게 최대로 하면 1.0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담보 비율인데 이게 1.07%로 하면 108%라는 뜻입니다. 이게 과담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문자에는 내가 맡긴 담보가 108이고 분모에 있는 내가 지금 빌리려고 하는 USDC 43불 이게 100이라고 쳤을 때 비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맡겼었던 CBBTC의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면 이 비율이 108%에서 점점 더 107, 106, 105 이렇게 떨어지겠죠. 숫자로 치면 1에 가까워지고 만약에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1에 근접하면 그때 청산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담보 대비해서 100% 다 대출이 되지는 않죠. 이건 담보 비율을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는 선물거래소처럼 따로 알람이 오거나 문자로 월러트가 오거나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담보 비율을 좀 넉넉히 해서 대출을 받으시고 평소에 이걸 잘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건 너무 담보 비율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략 안전하게 한 1.5 언저리가 될 수 있도록 150%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비율을 맞춰서 한번 USDC를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맨날 여기 아래에 들어와서 이걸 확인하기는 매우 귀찮죠. 그래서 이걸 디뱅크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뱅크에 가서 제 주소를 입력을 해서 보면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스크롤을 쭉 내려보면 여기 아래에서 대출받은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플라이 CBBTC를 담보로 이만큼 넣었고 그리고 바로 USDC를 이만큼 빌렸다. 반 정도 빌린 거죠. 아까 헬스레이트를 1.5 정도로 맞췄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 헬스레이트 담보 비율도 나와 있습니다. 네, 비슷하게 1.58이라고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게 1에 가까워지면 뭐 110%, 뭐 105% 이렇게 가까워지면 그러니까 1.1 언저리에서 청산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디뱅크에서 어차피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시면서 체크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안정을 지향하시는 분들은 너무 많은 대출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전하게 코인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라면
어차피 홀딩할 비트와 이더를 맡겨놓고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 150% 내외로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서 그걸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좀 건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반토막이 나야 150%라고 했을 때 가격이 반토막이 나야 청산인 거고, 선물거래소 레버리지로 치면 2배 레버리지를 쓴 셈이니까 그나마 좀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코인을 예치하고 그걸 담보로 코인을 빌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 아베 말고도 다양한 랜딩 프로토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서플라이를 먼저 하고 일단 그리고 한도 비율에 맞춰서 다른 코인을 바로우하고, 이 과정과 로직이 아베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아두시면 다른 랜딩 프로토콜 이용하시는데도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있는 투자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